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인드 코치 로지아입니다. 오랜만에 머리 파마를 좀 했는데요. 어떤가요? 네, 예쁘다고요? 돈과 시간을 투자한 보람이 있네요. 제가 얼마 전에 서점에 갔는데 40대에 관한 책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요. 마흔에 관한, 중년에 대하여 이런 책 되게 많더라고요. 오늘의 주제는 제가 한 달 전부터 찍고 싶었던 주제였거든요. 마흔이 되면 달라지는 5가지 20대와 달라진 것들. 만약 여러분이 지금 20대라면 또는 30대라면 40대, 50대 어떤 게 달라졌고 나는 앞으로 어떤 게 달라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대와 40대 이런 게 딱 달라졌다 하는 시기가 명확하게 있진 않아요. 근데 뭔가 서서히 달라지는 것들도 있고 어느 시기에 내가 이거는 확실히 그때랑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저는 오지랖이 이렇게 넓은 편이라 여러 사람을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관계 맺는 걸 좋아했는데 여러 사람과 관계 맺기를 하다 보니까 실속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내가 일일이 뭔가 맞춰야 되면서 나의 에너지가 빠진다라는 그런 느낌? 40대가 되면서 그 안에 직장도 여러 번 옮겼을 테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러면서 친한 친구들,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이랑도 자주 만나지 못하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보면 내가 회사에 다니면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과만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어떤 일을 하는 그 사람들과만의 어떤 인간관계가 형성이 된다든지 아니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의 친구들 엄마들이랑만 친해지고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보면 인간관계가 훨씬 더 좁아진 것 같아요. 20대 때는 이렇게 인간관계가 넓고 실속이 없었다면 지금은 좁아졌으나 정말 제가 원하는 사람, 만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만남을 갖고 그들과 이야기를 하고 전화 한 통화를 해도 진심으로 언제 밥 먹자 이게 아니라 정말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러기 위해서 그들과 이제 소통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좋은 점은 20대 때는 사람들한테 내가 다 잘 보여야겠다. 그리고 내가 저들한테 많이 맞춰줘야겠다. 친절해야겠다. 배려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지금은 최소한 내가 민폐만 안 끼치면 되고 그리고 적당히 거리 둘 사람은 그냥 거리 두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없듯이 나도 모든 사람을 좋아할 수 없고 더 이상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연연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신경은 쓰이지만 그런 걸 20대처럼 막 고민하거나 저 여기 왜 적응 못하죠? 그런 생각들은 많이 내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40대가 되고 달라진 점, 취향이에요. 요즘 취향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순간부터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고 남들이 하는 대로 이렇게 좀 묻어가는 게 좋고 트렌드를 보면 우리 집 아이가 옆집 아이와 같아서는 안 되고 이런 게 그들의 교육관이라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좀 획일화 그리고 옆집 아이가 어떤 학원을 다니면 우리 아이도 학원에 다녀야 되고 내 옆에 사람이 승진을 하거나 그가 잘 나가면 나도 그처럼 잘 나가고 이런 것처럼 계속 비교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비교만 안 하면 당신은 불행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비교하지 않기란 또 쉽지도 않은 것 같아요. 취향 얘기를 하다가 왜 비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냐면 취향이라는 건 사실 타인과 나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미혼이고 결혼할 사람을 찾는다면 취향이 비슷한 사람이 제일 좋아요. 남편이랑 저는 사실 많은 부분에서 비슷해요. 저는 밖으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반면에 또 집순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책 읽고 또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이 있으면 계속 이야기 나누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남편은 제가 궁금해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답을 해주고 본인이 찾아보기도 하고 막 이런 것 갖고 얘기를 하니까 거의 저희는 육아 얘기했다가 심리 얘기했다가 그리고 어떤 고민 얘기했다가 그런데 그거를 어떤 답을 내리거나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 했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어? 어떤 생각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끌고 나가다 보니까 취향이 같은 거 이상으로 뭔가 좀 서로의 멘토가 되어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누군가가 좀 나와 동질감을 느끼고 좀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취향이 비슷한 사람이랑 함께 어울리는 게 가장 좋은데요. 이런 취향도 20대에서 40대가 되면 좀 바뀌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정말 지루할 만큼 잔잔하고 아무도 안 보는 그런 드라마 같은 장르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영화를 보면 막 액션, 마블 영화 그리고 범죄도시 이런 게 막 때리고 막 잔인하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무서워서 보지도 못했던 그런 스릴 넘치는 그런 영화도
가끔씩 되게 많이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임신했을 때 전혀 안 먹던 음식이 땡기는 것처럼 이상하게 좀 취향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취향이 바뀌었다라는 건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내 상태가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런 거를 아는 거, 그냥 그걸로 좀 재미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취향은 어떠세요? 영화를 고르거나 드라마, 예능, 그리고 누군가 이야기, 그리고 책, 내가 즐기는 취미생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의 취향은 어떻게 바뀌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결혼 생활인데요. 물론 20대에 결혼을 한 건 아니지만 20대에 제가 꿈꿨던 결혼 생활이 있는데, 실제로 결혼해서 지금 한 8년 이렇게 살았는데 지내보니까 굉장히 운 좋은 케이스죠. 김창욱 교수가 맨날 있잖아요. 지금 살던 오빠와 헤어지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항상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날리는데, 연애하는 것과 또 결혼 생활이랑 완전히 또 다르죠. 결혼 초반에는 감정의 기복도 있고, 육아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였구나, 이런 걸 좀 힘들어 하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내적 갈등도 많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된 상태? 많은 게 좀 발전돼 있는 상태가, 지금 제가 돈을 많이 벌거나 뭐 큰 집에 살거나 아이들이 별로 손이 가지 않을 만큼 많이 크거나 이래서 안정됐다라는 게 아니라, 첫째 아이를 낳고 키우고 둘째 아이를 또 낳고 키우면서, 사실 첫째 아이 때는 시행착오나 이런 것도 많이 겪었는데 둘째 아이는 아무래도 좀 낫더라고요. 새로운 삶의 즐거움, 이런 걸 발견해 가면서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게 단순하게 남편과의 둘의 어떤 관계도 있지만, 역시 또 아이들이 굉장히 큰 어떤 구심점이 되고 아이들 위주의 생활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남편과 저와의 관계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육아 스트레스가 아주 많을 때도 남편이 저를 계속 토닥토닥 해주고, 당신이 얼마나 힘들겠어, 당신 좀 나갔다 와, 이러면 오히려 아니야, 나 잘할 수 있어,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뭐라고 정말 그렇게 좋더라고요. 남편도 그렇게 그 시어머님한테서 막 엄청 사랑을 받거나 이렇게 따뜻한 보살핌을 받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혼자 스스로 굉장히 많이 노력했다 하더라고요. 내가 연애할 때는 결혼 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정말 살아봐야 아는 거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에 대한 어떤 기대보다 걱정이 더 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지 않나 해서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한답니다. 아이들을 빨리 키워서 일주일 동안 자기들끼리 생활해도 괜찮을 만큼 좀 키워두면 남편이랑 어디 좀 여행 가서 실컷 얘기하고 둘이 좀 놀다 오고 싶은 그런 게 지금 저의 꿈이에요. 저에게도 그 결혼 생활 중에 권태기라고 해야 되나요?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남편과의 권태기를 저는 어떻게 극복했냐면 데이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데이트가 좀 뜸하긴 한데, 뭐 아주 거창하게가 아니더라도 그냥 간단히 밥 먹고 아이들 얘기도 하지만 또 그 외의 얘기, 못했던 얘기도 하고, 좀 색다른 기분이 나요. 아이들이 엄연히 학교 가고 뭐 유치원 가고 어린이집 가고 이렇게 있지만, 왠지 아이가 없을 때 같은 기분이 가끔씩 느껴져서 잠깐씩 이렇게 다시 설레고 이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도 좀 설레임을 느끼고 싶다 하면 배우자분과 별도의 시간을 갖고 좀 일상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연애할 때 했던 얘기라든지, 그리고 서로의 가치관에 대해서 또 얘기해보고, 이런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데이트 하실 때 얘기해보면 부부 생활이 좀 더 즐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로 성격인데요. 저는 자랄 때 아빠가 워낙에 평범하게, 그리고 좀 둥글둥글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여전히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부모가 꼭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 내가 이렇게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사람이 돼야겠구나. 좀 성실하고 완벽하고 실수 안 하고 능력 있고 막 그런 완벽한 나의 어떤 이상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40대가 돼 보니까 내가 이 말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저렇게 생각할 거야 해서 하지 못했던 말들 이젠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불편하면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고, 죄송한데 그거 이렇게 좀 해주세요, 요구할 거 요구하고, 이런 스타일 있죠. 좀 약간 돌직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까칠한 성격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성격의 맨살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세상을 좀 살면서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라는 체념이기도 하고, 아, 내가 그동안 너무 그런 척하고 아닌 척하고 살려고 했구나 라는 걸 좀 이제 내려놓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좀 바꿔놓은 성격이 아닌가 싶어요.
까칠한 제 성격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약간은 돌직구라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할 때도 있겠지만 저는 좀 편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는 되게 돌직구라고 얘기했는데 남들은 아니야 이렇게 뭐 제가 화냈다고 생각했는데 화 안 냈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불편하고 정말 힘든 거는 얘기 좀 해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어떤 관계에서 그런 걸 계속 풀어나가지 않으면 결국 그게 쌓이고 그게 쌓인 게 전혀 엉뚱한 때 그리고 엄한 사람한테 그게 튕겨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걸 계속 덜어내는 연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이제 직업인데요. 직업이라기보다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10대 때는 막 바쁘고 열심히 일하고 개인의 생활이 없어도 그렇게 이제 보상이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열심히 바쁘게 그리고 좀 능력 있어 보이고 멋있잖아요. 그렇게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너무 바쁘고 이런 거보다 내 개인의 삶도 좀 챙기고 정말 워라밸에서 라이프를 자꾸 중시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계속 쭉 다니면서 작은 회사, 큰 회사, 뭐 중간 회사 일도 좀 다양했어요. 근데 결국 겪어보니까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대기업이라고 해서 안정적이다 이렇게 겉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고요. 대기업은 대기업 나름대로 힘든 점이 있어요. 경쟁이 좀 더 치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승진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어떤 대기업을 나왔을 때 나는 대기업 다녔다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취직하기는 좀 더 쉽고요. 대기업에서 쌓은 경력으로 또 대기업으로 옮길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지만 나이가 점점 들면 내가 뭔가 휘둘리는 삶보다 내가 좀 주도하는 삶으로 가고 싶어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주도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주도해야 될지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처음부터 염두에 둔 건 아니지만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회사가 아니라면 어떤 일을 할 건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시작할지 어느 시점에 시작할지 이런 거. 근데 어떻게 시작할지는 시작해봐야 알더라고요. 제가 퇴사한 지 1년 반이 돼가는데 저는 하고 싶은 일을 시작만 하면 어떻게는 당연히 해결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가 그렇게 핫 이슈가 될지 몰랐는데 해보니까 어떻게 할지가 더 중요하구나 이런 게 알았어요. 부딪혀가면서 배워야지 어떻게에 대한 뭐 플랜을 세운다든지 그런 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오늘은 20대와 40대의 다른 점 5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입맛, 취향, 일, 결혼생활, 성격 이 5가지 외에도 여러분 나름대로 비교하고 싶은 것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20대라면 내가 뭐 10대일 때와 지금, 아니면 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와 지금, 아니면 결혼하기 전과 지금, 이직하기 전과 지금 굉장히 많겠죠. 우리는 항상 상태가 변하니까 나라는 사람을 정의하는 건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올 한 해를 보내시면서 2018년 1월이 시작했을 때와 지금 1년이 지난 2018년 12월이 된 이 시점에 어떤 게 달라졌나 이런 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